자, 운전고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타 학교에 비해서 거의 부교재, 즉 외부 지문 진도량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려 44지문이죠.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44지문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양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변별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운전고 1학년 구성원 모두에게 타이트한 일이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그때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국어는 어디 나가고 수학은 어디 하고 범위는 어디냐라고 물어봤었잖아. 그러니까 전 과목적으로 범위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많다라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공부량이 망가지면 이제 3등급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꿋꿋하게 공부량을 늘려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다 출제가 안 돼요. 44지문 중에서 출제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33번부터 44번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막 뭐 지칭 파악, 여기서 다른 애 골라라랑 그다음에 내용 파악 문제, 도표 문제, 목적 문제, 신경 문제 이런 거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죠. 그리고 나오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는 통계대로만 진행되면 재미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표가 1등급이다, 4%라는 이 엄청난 숫자를 뚫어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겸허한 마음으로 44지문을 다 통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무엇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강의를 듣는 시점부터 영어는 반드시 효율적인 판단도 같이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양도 양이지만 여러분들 33번부터 44번은 좀 빡세게 공부하십시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즌보다도 무엇보다 시즌 5, 즉 33번부터 44번 지문은 제가 해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썼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33번 지문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33번 지문 사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you can actually become your own cheerleader. 너네는 너네 자신의 치어리더가 될 수 있다는데, 네, 맞아요. 농구나 야구에서 볼 수 있는 그 응원 단장 같은 느낌의 치어리더요. 자, 근데 당연히 우리 보고 치어리더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치어리더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Talking to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치어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치어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어리더는 응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치어가 응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to yourself가 나온 이유는, 자, 제기대명사는 뭐일 때 쓴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니까? you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alk to, 즉 이 전치사 to의 목적어에 같으니까 제기대명사가 온다. 이거 문법 하나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너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래? acting, 행동하는 거래. 자, 그러면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and, 내가 리딩 부스트에서 얘기했지? 친구 찾기. 친구는 누구냐면 전치사에 있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 얘기함으로써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라고 해야 되니까 요거 병렬 관계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로 장난치면 안 되겠지? 마치 너가 뭐인 것처럼 이미 너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 것처럼 굴어라 이거죠. want to be, be 뒤에 목적어가 없네. want it to be. 그러니까 요건 없니라면 보어죠, 보어. 그러니까 복역 관계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인식하시면 돼요. 선행사는 당연히 person이죠. 자, 그리고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이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가정법은 당연히, 자, 시제는 시간이 아니고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했어요. 과거 시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 했잖아. as i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건, 그러니까 건영이가 7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다. 건영이는 7살짜리가 아니잖아요.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법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당연히 여기가 과거 시제가 와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시제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까지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굴어라 라는 거죠.
자, 저는 되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굴라는 거죠. 알겠죠? 자, and act as though you were trying out for the role of a positive, cheerful, happy, and likable person. 자, likeable은 좋아할 수 있는 이잖아. 그러니까 호감 가는 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이고 막 이렇게 명랑하고 행복하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try out. 해보려고 그걸 지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굴어라 라고 했지. 이거 자체도 마찬가지로 as if랑 똑같아요. 가정법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과거 시제 온 겁니다. 됐죠? 자, 3번 문장 walk, talk and act as if. 자, 이제 입이 아파. 그냥 체크만 할게. as if니까 과거 시제. as if you were already that person. 그리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자, treat everyone you meet. 자,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래. treat는 대우하다라는 뜻이죠. as though 마치 너가 had just won an award for being the very best person in your industry.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제일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너 산업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어서 상을 마치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계속 똑같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지문은 내용이 너무 뻔하고 쉬우니까 당연히 뭐 출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문법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죠. 자, just 같은 경우는 뜻이 뭐예요? 방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 방금 일어났어. 나 방금 밥 다 먹었어. 자, 우리나라 말에서도 방금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시간적 단서는 막 뭔가를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끝냈다니까 완료죠. 그러니까 완료상, 즉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근데 쌤 이거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as though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와야죠. 방금 끝냈다는 거니까. 근데 왜 과거 완료가 돼야 돼? 가정법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just 때문에 완료가 와야 되는데 as though 때문에 과거 완료가 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 똑같이 요 두 개는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아니면 마치 뭐인 것처럼 너가 복권에라도 당첨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You will be amazed. 자, amazed 같은 경우 시즌 1부터 4에서 주구장창 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감정유발 타동사는 자, 서양 애들은 원인과 결과의 값으로 본다 했죠. 감정을 느끼는 걸. 그러니까 너네가 깜짝 놀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분사 왔죠. At how much better you feel about yourself. 자, 너네는 아마 깜짝 놀랄걸? 얼마나 훨씬 더 기분이 너네 스스로에 대해서 나아지는지를 보면 참 놀랄 거야. 머치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죠. 아마 중2, 중3 때 막 해봤을 거야. 막 even, still, far 이런 걸 바꿀 수 있다.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고. 뭐 하고 나서 after just a few minutes of pretending.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pretending이죠. pretending. pretend는 뭐뭐 하는 척하다, 즉 가장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너무 짜증나 이러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기분 좋은 척을 하라는 거잖아. 그럼 기분 좋은 척을 하고 자신감 있는 척을 하면 근데 놀란 건 뭐야? 실제로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금세 자신의 자신감이 다시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내신 대비 4주 차니까 힘들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중간고사니까 긴장도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맨날 정규 수업 때부터 입학했을 때부터 첫 시험 중요하다, 고등학교 뭐 중요하다, 대학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너네가 아마 압박감 많이 느낄 거야. 얘들아, 누구나 다 느껴. 그럼 누구는 그걸 견디고 성공하고 누구는 견디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거잖아. 난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운전고 1학년 학생들이 다 기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요거 33번 지문은 시험 때문에가 아니라 난 너네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언젠간 내가 잘 될 거니까 이렇게 되뇌이면 돼. 특히 저는 지금 학원을 확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막 불안하고 막 그렇다고 내가 한 번쯤 한번 징징댄 적 있을 것 같은데 너네한테.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 나는 괜찮아,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너네를 위해서 맨날 새벽 3, 4시에 퇴근하고 이럴 때 물론 힘들지,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너네가 교재를 받고 좋아하고 성적이 오르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일을 계속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불가능한 건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공부가 하기 싫더라도 문제 특히 수학에서 막 와바박 틀리면 막 속상하잖아. 자존감에 상처도 나고. 괜찮아. 마치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면서 나는 최고야. 나는 할 수 있어. 한마디만 딱 해봐. 그러고 성공하면 되니까. 핵심은 성공이에요. 그죠? 자, 그럼 핵심 소재는 당연히 뭐예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거를 근데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도 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 있는데 펩터크라고 그래. 펩터크.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말. 펩터크. 물론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저렇게 쓸 수 있어요. 펩터크. 자, 그 다음에 1번. 1번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고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치어리더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2번부터 4번은 뭐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그냥 긍정적이고 자신이 원하던 사람인 척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금세 안 좋았던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내용 자체가 3단 구성으로 좀 정리한 게 조금 거시기 하지. 너무 쉬운 얘기지? 중학교 2학년 교재에 나올 만한 얘기죠. 기분이 좋은 척 하고 원하던 사람이 된 척을 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자존감 회복이란 말이 자기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silience라고 해.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성질. 그래서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통 얘기해. 그러니까 pretend를 하면 resilience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resilience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니까 하나 참고로 외워주세요. 자, 아무래도 현강이 아니라 스튜디오 강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필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끊고 제가 바로 지우고 진행을 할 테니까 필기를 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34번. 34번 중요합니다. 34번은요,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서 조금 어렵게 해설을 준비했어요. 34번은 잘 보세요. 자, 34번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법률 용어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데 자귀 그리고 부자귀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자귀와 부자귀라는 얘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면 여기 자귀와 부자귀라고 해서 제가 저기 한자로도 써놨잖아. 작위는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그걸 우리가 보통 작위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은 부작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이끌어내면 자기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걸 부작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34번 질문은 조금 추상적이어서 서술이 좀 유의해야 합니다. 자, 34번은 그리고 출제 가능성 매우 유력합니다. 자, life is a balancing act. 삶은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똑같이 균형으로 맞추는 게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은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고 so is라고 했으니까
자, 부사어 맨 앞으로 빨려 나갔지? 자, 그러면은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거 수일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자, 우리의 morality. 그러니까 여기서는 삶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뭐 얘기하려고 한 거야? 도덕성. 즉, 도덕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은 뭐라는 거야? 균형을 맞추려고 한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빈칸추론으로 나오는 거지. 요 문제가.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균형을 맞추는 건데 이는 도덕적 행위의 자기성과 부자기성 사이의 균형이다. 자, 일부러 조금 어렵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거 이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 자기와 부자기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밑에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2번. 자, research suggests that. 자, 당연히 that은 suggest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접속사 대신에요. 그래서 연구가 suggest한데, 자, suggest라는 단어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suggest 같은 경우는요, 이 써가 이 밑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쓱 넌지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걸 suggest라고 하거든. 그래서 suggest의 기본적인 핵심 뜻은 뭐냐면,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넌지시 드러내다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제안하다 아닙니다. suggest의 핵심 뜻은요, 넌지시, 그러니까 넌지시 쓱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나가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유나한테 내가 유나야 그냥 너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가서 좀 자는 게 어떨까? 이런 느낌이 suggest야. 근데 suggest라고 할 수 없는 건 어떤 의미? 유나야 졸리지? 빨리 가. 집에 가. 이건 suggest가 아니야. 대놓고 탁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고 넌지시 드러내니까 그래서 제안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suggest는 그래서 크게 문법에서 특히 이거 토익이랑 탭스에서 진짜 오질나게 나오죠. 자, suggest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at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that은 이따 치고 그냥 쭉 뒤에 쓸게요. 주어를 쓰고 얘는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냥 얘는 그냥 주어 동사로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should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한다는 건데 자, should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하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uggest는 이렇게 쓰면 즉 should가 붙으면 제안하다요. 근데 이거는 조동사가 없지. 그럼 fact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하다 내지는 암시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고에서 이번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1등급이 무려 80%로 드러났다. 라는 것만 딱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아, 운전고 1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내지는 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평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suggest야. 그렇기 때문에 sugges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게 의미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넌지 드러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보통 수능 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보시면 그래서 보통 이런 연구가 나오면요. 보통 시사하다, 암시하다 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When we view ourselves as morally deficient in one part of our lives.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좀 결여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정서술이죠. 뭔가 좀 우리 스스로 좀 도덕적으로 좀 못난 사람이라고 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한 측면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한정 조심해. 우리 자체를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특정 측면에서야. 자, 그런다면 we search for 우리는 뭐한대? 찾아낸대. moral actions 도덕적인 행동을 찾아낸대. 근데 그 도덕적인 행동이 will 나오고 action 나오는 거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will balance out the scale. 여기서 scale은 저울이란 뜻이에요. 너네 스케일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스케일이야. 이게 스케일. 그래서 눈금 표시 있지. 이게 스케일이야. 그래서 저울이야. 스케일이. 그리고 뭐도 돼? 너네 그 설문조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쓰시오. 그지? 그래서 이걸 규모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그쵸? 물고기 비늘이란 뜻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스케일은 되게 다양하게 쓰요. 그러니까 스케일의 핵심 뜻은 빗금이란 뜻이야.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저울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맞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도덕적인 행동을 찾아서 이걸 만회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도덕적 결함을 만회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웃긴 게
한쪽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 한쪽을 메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좀 도덕적인 거 찾아갖고 그걸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는 거지. 그지?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암시하다라고 쓰였다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리고 여기 부족하다, 결핍됐다 하면 여기 쭉 유의어 제가 다 잡아놨죠. 그리고 함축적 의미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특정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특정 측면이야. 특정 측면에서 뭔가 도덕적 부작위를 인지했어.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해갖고 내가 뭔가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다른 데서 찾아서 갖고 오는 거야. 다른 측면에서 도덕적 흠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자신 없는 곳에서의 결점은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찾아서 그걸 죄의식을 씻어낸다는, 결점을 메워서 죄의식을 씻어낸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용 조심하세요. 함정으로 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만약에 운전고 교사였으면요, 이 지문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내지는 이 글을 읽고 잘못 이해한 학생을 고르시오, 이런 거 있지. 그러고 영어로 개길게 쓴 다음에 이걸로 딱 낚는 거야. 그치? 특정 측면에서 도덕적 결함이 생기면 인간은 그 해당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한다. 이런 걸 선제 한 1, 2번에 넣는 거지. 그리고 니네가 이러면서 넘어가고 3, 4, 5까지 닳고 하다가 4, 5번 고르게. 분명 그럴 겁니다. 알겠죠? 자, maybe, 아마도 너는 알 거야. 너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근데 just never get around to gathering up your glass, paper and plastics in time for the recycling truck. 우리 재활용 맨날 안 오잖아. 뭐 우리 아파트는 화목에만 오거든. 그러니까 그때 올 때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가가지고 그 재활용 트럭이 올 때 가가지고 재활용하지는 않잖아, 너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결함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한 거야. 부작위죠. 그지? 그래서 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행위 수준을 가늠할 수 없고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시간에 맞춰서 가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요거 조심하시면 되죠. 그리고 물론 사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덕적 부작인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즉 도덕적 결함이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일반 쓰레기에다 그냥 플라스틱 이런 거 다 때려박아 그냥 버려버렸다고 칠게. 그럼 당연히 도덕적인 죄의식이 느껴지겠지.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재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잖아.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happen 투부정사는 우연히 뭔가를 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도를 가지고 철물점을 간 건 아니야. 그냥 가다 보니까 철물점이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happen 투부정사 나오면 우연이라는 뜻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를 좀 발견을 한 거지. 그리고 얘는 즉각적으로 사기를 결정해. 그것도 무려 몇 개? 20개를. 그리고 그거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싹 다 바꾸는 거지. 자, 딱 봐도 뭐겠어요? 이게 도덕적 흠을 메우려는 행위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지 않은 도덕적 죄책감을, 여기서 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 그치? 그리고 그걸 만회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the moral deficiency is in your view. 너네 견해에선. 그러니까 절대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재활용을 하질 않은 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로 바꿨다고 해서 얘가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그나마 나쁘진 않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뒤통수를 때리겠지. 그게 뭔 의미냐고 이러면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도덕적 결함이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야. 자기가 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를 설치하는 이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밸런스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 싹 다 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단어는요, 하나라도 모르면 안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offset은 상쇄시키다는 뜻이고, neutralize는 중화시키다, equalize는 동등하게 만들다,
특히 compensate for랑 make up for는 뭐냐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걸 메우고 보충하는 걸 보통 compensate for 내지는 make up for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두 개 특히 알겠죠? 저는 이 4번 지문은요. 여기 5번 문장에는 이 유의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단어만 꼭 기억해. 이거 왜냐면 중심 내용, 즉 주제나 제목 같은 거 출제될 수도 있어. 그럼 저 단어 분명히 활용하실 거야, 선생님께서. 자, the problem is.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the seesaw. 그러니까 요거는 함축 의미를 이해하셔야겠죠? 진짜 시소가 무너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함축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4번은 제가 지금 계속 빨간색, 즉 이 빨간색 분필만 계속 건들죠. 제가 빨간색 분필을 건드는 건 다 의미가 중요해서 건드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다 그런 것만 쓰고 있지. 그러니까 34번은 문법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반이어 싹 다 외우시고 내용 제가 엄청 다 길게 다 꼼꼼하게 다 써놨으니까 싹 다 숙지해서 내용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시소가 그러니까 균형을 갖추고 있는 이 시소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걸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기울도록 할 수도 있대. 근데 문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other way는 당연히 부정서술이겠지. 자, 그럼 뭔지 보자. 만약에 우리가 뭔가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우리는 더 많이 할 이유를 못 느낀다. 자, 리틀은 찔끔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부정이지. 아, 이거 얘기한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함축적 의미가 뭐야? 도덕적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다른 도덕적 행위를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본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이야. 본인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자가 뭐라 한 거야? 문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면 뭐 그나마 뭐 오케이라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불충분한데 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행위를 아예 단념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결국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극대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자, 요런 거 추론 문제로 내기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빠삭하게 빡빡하게 다 내용과 관련된 건 지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장적으로 추론해서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진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어렵게 낼 거면.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까지 이렇게 보면 자, 7번. 얘들아, 레벨이라는 뜻이 그 너네 수준 그 레벨이 아니라 레벨은 평평한이라는 뜻이야. 평평한. 그래서 레벨은 그 평평한 그 땅에 몇 명 있냐.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레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평한 층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 저울이 이미 수평 상태이거든. 그래서 수평과 관련된 거 제가 유반이어 쭉 써놨고요. 사실은 이 레벨도 빈칸 추론 문제로 가장 좋죠. 이미 저울이 수평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내가 도덕적 행위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요. 내용으로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균형이라고 할까요? 도덕적 행위의 균형. 자, 그래서 1번 문장에서 보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부터 5번에 2단에서 정리를 하면 도덕적 결함이 특정 부분에서 발생하면 다른 부분에서 이 결함을 만회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주관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충분히 한다고 여기면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항상 균형적으로 하기에 절대적으로 극대화하기 어렵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에 건영이도 있고 유나도 있고 저도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사실 제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건 뭡니까? 우리 셋 다 도덕적 행위를 극대화해서 이걸 공리라고 해요.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을 올리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공리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통합사회랑 나중에 윤리사상 뭐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유나가 50 할 수 있고 건영이가 50 할 수 있고 내가 50을 하면 총 공리는 150이죠. 총 토탈 도덕적 가치는 총 150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풀 맥시멈을 이렇게 하면 좋건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딱 절반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거 역시 굳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야. 부족하면 채워서 맞추고 너무 많으면 안 해서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지문에서 제가 주제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극대화하다. 뭐 극대화는 maximize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10초 정도 기다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영상 강의에서는 36번까지만 하고요. 내일 있을 저희 현장 강의에서 나머지 37부터 44 4지문씩 끊어서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꼭 그냥 강의만 무조건 다 들어오세요. 자,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manipulate food's sensory properties. property는 걔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뜻이야. 재산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음식의 감각적 속성을 manipulate, man이 이게 뭐냐면 사람 손이야, 손. 그래서 매뉴얼이 수동이라는 뜻이야. 손으로 만지는 거. 그래서 manuscript가 그래서 원고죠. 자, 그래서 manipulate는 그 너네 마리오네트 있잖아. 그 장난감 이렇게 꼭두각시 이렇게 조정하는 걸 manipulate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걸 manipulate라 그래. 자, 그래서 made it possible이라고 했네. 당연히 이거는 가목적어 그거의 목적 보어, 이게 찐목적어죠. 그러니까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음식의 감각적 속성을 조종을 해서 그걸 어떻게 더 달고 더 짜고 더 맛있게 그리고 더 색채가 이쁘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게 됐대. 기술이 발전한 것 덕분에. 그것도 뭐 우리 at will 마음대로. 됐죠? 자, 가목적어는 뭐 쉬운 문법이니까. 그리고 저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죠. 네, 저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thus 그에 따라서 technology는 has fully separated.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기술은 이제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 음식의 맛과 뭐를 그거의 영양적 가치를 분리시켰대. 자, 그래서 분리하다에 제가 혹시 몰라서 divorce를 잡았는데 divorce는 너네 뭐 이혼하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게 원래는 둘을 격리시키고 따로 떼놓는 게 divorce야, 원래 뜻이. divorce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잡아놨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보면 맛이랑 영양적 가치를 분리시켰다라는 걸 직역을 하면 뭔 말하는지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뭔가 그래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저기가 빈칸 추론 포인트인 건데, 그러니까 저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리했다는 말이 뭘까? 자, 3번. 게다가 지금의 기술은 create, 이거 봐.
notorious가 악명 높은이거든. 그리고 hazard는 이게 위험이라는 거거든. 악명 높은 위험을 만드는데 거기다 게다가네. 그러니까 2번도 결국 뭐야? 2번도 separate인 거지. 아니 부정인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그 맛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야. 자, 여기서 드디어 핵심 소재 나오죠. 뭐에 대해서? 에너지 인식. 이게 이 지문의 주제이자 소재이죠. 자, 우리가 에너지, 즉 열량이야. 우리 쓰는 이 에너지 말고 우리 몸의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위험을 이야기한대. 자, 그래서 4번은 뭐냐면 the fat content, 지방 함유량. 많은 가공식품 이제 뭐 햄, 소세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가공식품의 지방 함량이 is, 자 주어는 foods가 아니라 fat content 단수죠. 그러니까 이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is not clearly evident.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그렇게 그다지 명료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가공식품에서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from either the appearance of the food, 그 음식의 모양, 외관, 생김새에서부터도 안 되고, 아니면 from the packaging and the shape of the item, 그 아이템, 그 포장이랑 아니면 그 물건의 모양이나 형태 갖고도 우리가 알 길이 없다. either A or B. 그래서 either 나오면 or 무조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상관 접속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뒤에 접속사 같이 또 딸고 다닌다 해서. 자, 그래서 or 나오는 건 뭐 중학교 때 공부했을 거니까 그냥 형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unnoticeable, unclear, uncertain 같은 거를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학교, 제가 가르치는 다른 일산 학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요거를 지우고 요걸 그대로 해서 반이어로 꼬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휘 문제 나올 때는 꼭 이런 부정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단어 잡을 때 꼭 이거랑 같이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읽을 때 제발 까불지 말고 맞겠지 하고 덤벙대다가 꼭 틀려서 와. 그러고 나한테 맨날 실수했대.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알겠지? 앞에 부정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시간 없다고 마바바박 날림으로 풀지 말고. 빨리 풀면 빨리 틀린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고 obvious, apparent는 명백한이라는 뜻이고, plain은 이게 너네 그 플레인 요거트 할 때 그 맛인 그건데, 플레인 요거트 그냥 진짜 딱 요거트 맛만 나죠. 그래서 딱 진짜 분명한 요거트 맛만 난다. 그래서 plain이고요. perceive는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able에 붙어서 인식이 가능하다. 그만큼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다 했어? 그러면 4시 됐나 지금? 그럼 그 문장도 다 했고? 그럼 가자. 화요일에 봐. 자, the energy of content of a variety of similar tasting foods can vary considerably. 그래서 다양한 비슷한 맛이 나는 음식들의 에너지 함량은 되게 그러니까 맛이 비슷해. 그래서 뭐 스팸이 있고 런천 미트가 있고 막 둥글 소시지 막 이런 게 있는데 다 햄류잖아, 가공식품이잖아. 근데 다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 에너지 함량이 다 엄청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김새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지? 네, considerably는 단어 쭉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거 다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And the array는 쭉 나열해서 이렇게 쭉 열거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련의 여러 가지 이런 가공식품들은 made, 만들었대, tasty, by the addition of fat, sugar, and salt. 만들었대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콤마하고 이렇게 끊기네. 그치, 주어가 얘고요. 동사가 얘입니다. 얘는 보어가 되는 거고요. vast는 광범위한, 광활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V1에 제가 그 넓은이라는 뜻에서 유의어 다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제가 유의어, 유반이어 다 자료 줬잖아요. 그거 이제 이거 다 정리해서 준 거야. 테마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담 없이 쫙 외우시면 돼. 그걸로 이제 단어 시험 그걸로 볼게요. 자, 그럼 이건 분사구잖아. 그러니까 이거 삽입구죠, 삽입구. 그래서 made tasty.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삽입구와 꼽살 껴가지고 이 얘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왜냐면 make 같은 경우 지금 저렇게 쓴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해서 목적 보어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동으로 돼서 목적어 be made
그냥 그대로 하고 테이스티 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 뒤에는 보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거 문법 하나 조심하세요. 저기 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빙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지? 분사구.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following their food preferences. 자, 미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 하죠.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고. 그래서 그들의 음식 선호를 따라감으로써 즉 이게 뭐냐면 eating a variety of tasty foods.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이걸 다 타동사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접속사 대시죠. 이 이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assure 얘네들한테 요거를 보장시켜 주자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요거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식 그건 거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더 이상 확신받지 못해, 보장받지 못해. 보장도 이제 유효 다 잡아놨고. They will get a nutritionally adequate diet.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괜찮고 적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안심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위험해졌다는 거죠. 자, 그치. 왜냐면 이제 맛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건 아니지. 저는 곱창 상당히 좋아합니다. 곱창 진짜 좋아하고요. 특히 어른 되고 나서 소주의 맛을 알게 된 이후로는 곱창 진짜 꽤 자주 먹는 편입니다. 근데 곱창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곱창집 가면은 막 곱창 먹으면 효능 막 이런 거 써있잖아. 왜냐면 진짜 건강에 좋은 거면 효능 그런 거 안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먹지. 누가 홍삼이 효능 보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홍삼은 애초에 건강에 좋다는 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맛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진 않다는 거잖아. 그리고 문제는 맛있는데 얘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는 안 보인다는 게 또 문제고요. 그죠?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핵심 소재. 기술 발전에 따른 식품 조작, 위험성. 자, 기술 발전에 따른 식품 조작의 위험성을 이 질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음식을 더 맛있게 변형시키면서 영양가는 떨어뜨렸다는 거죠. 3, 4번. 그리고 그러한 영양가를 육안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변형해서 열량 인식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가도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인식도 안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성으로 과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인간이 결국은 식품 조작으로 인해 영양가가 높은 음식 섭취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식품 조작의 양면성. 이거 땡땡이야. 그러니까 부재단 거야. 음식의 맛은 좋아졌지만 영양가가 떨어져 건강에 위협이 된다. 자, 그래서 식품 조작의 양면성. 음식의 맛은 좋아졌어. 근데 영양가가 떨어져서 건강에 위협이 된다. 자, 이 양면성.
너네 양날의 검이라는 말 알지? 양날의 검. 그래서 double edged sword라고 하면 돼. double edged sword, 양날의 검. 자, 요거 정도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10초 후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6번. 자, 이거는 이것도 막 주제나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만 보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를 거야. If you do have an opinion. 여기서 do는 조동사 do죠. 조동사 do는 뒤에 있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do you love me? 라고 했을 때 I do love you 라고 하면 난 널 정말 사랑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진짜로 의견이 있으면 do not afraid, do not be afraid of voice it. 그거를 얘기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이거 다 해당되는 거잖아. 그치? 학생인 너네한테도 해당되고 어른인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근데 여기 딱 보면 튜토리얼이라 있잖아. 혹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튜토리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튜토리얼은 뭐냐면 특히 대학에서 쓰는 거거든. 대학교에서 교수랑 애를 1대1로 면담식으로 해서 코칭해 주는 거거든. 입학했을 때 신입생들. 그걸 튜토리얼이라 그래. 그래서 튜토리얼이랑 그 다음에 너네 글쓰기 숙제. 그러니까 뭐 에세이나 이런 논술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숙제에 있어서 너네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대학생한테 쓴 글이야. 대학생. 학부생들. 그래서 이거 조심해. 누구 읽으라고 쓴 글이냐면 학부생들, 특히 대학교 갓 입학한 신입생들 쓴 거를 위해서 쓴 글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렇게 막 주제나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어. 막 어른이 된 우리는 앞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자, anyway 2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ndergraduate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년 후죠. 벌써 3년 후에 달게 될 타이틀이죠. 학부생.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생들의 튜토리얼은 all over the country.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미국 얘기할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다 일주일마다 하는데 학생으로 가득 찬대. 자, 요거 수일치 조심해야죠. 동사는 are이고 당연히 주어는 tutorials잖아.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 자, 근데 여기다 지금 콤마 있잖아. many of에 낚이면 안 돼. 자, 얘들아,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두 글자. 내가 뭐라 그랬어? 접선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 한다 했잖아. 지금 여기 접속사 없죠. 그리고 동사는 나왔고요. 근데 동사가 또 있네? 자, 이거 뭐예요? 관계절이죠. 그리고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 없이 쭉 이어나갈 때 쓰는 거라 내가 얘기했지? 콤마 있잖아. 그럼 many of는 뭐야? 그거의 부분을 나타내는 그냥 형용사에 불과해. 그러니까 요거에 낚이면 안 돼. many of that 하면 난리 나는 거야. 계속적 용법은 that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many of whom이라고 하셔야 돼. 자, 근데 얘네들 중에 많은 애들이 엄청 좋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거든. 그래서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근데 얘네가 또 누구냐면,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 2번 연달아 나왔다라고 봐도 뭐 무방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머뭇거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도 머뭇거리고 글을 쓸 때 자기 생각을 쓰는 것도 머뭇거린대. 그러니까 hesitant는 특히 reluctant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working at degree level. 이게 무슨 말이냐면 degree가 뭐냐면 이거 학위란 뜻이야. 학위. 왜냐면 degree가 1도, 2도, 3도 할 때 그 도거든. 정도. 왜냐면 너네 대학은 1, 2, 3이거든. 일단 졸업을 기반으로 graduate student, undergraduate. 그래서 이게 undergraduate이 학부생이야. 그러니까 학사를 따면 이제 그 다음에 졸업생들은 석사를 따잖아. 그리고 이제 닥터로 가서 박사를 따는 거야.
이렇게 degree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working at degree level 하면 그러니까 이 degree를 따려고 노력하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학부에서 니네 학위를 따려고 하는 공부는 다 읽고 이해하고 교육받은 거 그냥 제대로 알고 형성하기만 하면 돼. 실제 학부가 그렇죠, 뭐. 그지? 뭐에 기반을 둬서 뭐에 기반을 둔 채로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콤마 없이 그냥 꼽사리 낀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뭐에 기반을 두어서 라는 동시동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너가 이미 읽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 돼. 근데 it is also at its best. 제일 좋은 건 일단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의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해. 자, 여기가 이 지문에서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너네만의 의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단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해봐. 이런 얘기죠. 자, 4번. You will not get it right all the time, of course. 물론 맨날 그걸 제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there will be occasions.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when 했네. 그치, 여기에 선행사 잡고 관계부사로 인식하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서 너의 튜터가 will point you in another direction. 만약에 가르친 방향이 아니라 가르친 방향과 반대되는 다른 걸 가리켰을 때 그러한 상황이라면 if you offer an opinion, 만약 너가 네 의견을 제시하잖아. 그러면 you will be impressing the lecturers. 강의를 하는 사람, impress는 이게 누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명을 주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감정 유발 타동사예요. 그래서 타동사로 능동관계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교수님을 감동시키게 될 거야. 그리고 콤마 있지. 분사구문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you will be impressing. 그러니까 분사원 감동을 시키고 있는 중일 거고, 그리고 너는 토론을 자극시키고 있는 중일 거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너가 너 스스로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 걸 거야. save 같은 경우는 뭐 IO가 DO를 절약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구니까? 유잖아.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문법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특히 occasion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 부사로 쓰였죠? 이거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라고 하면 되니까 이니치로 치환하셔도 되고요. 자, 요건 다 밑에 다 써놨으니까 자세한 건 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때때로 교수님이 안 가르친 방향으로 너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너네가 너네 스스로의 의견을 얘기하면 교수님이 아주 감탄을 한다는 거지. 이런 애가 다 있냐 이러면서. 그지? 그러니 venture, 너네 그 벤처라고 하잖아. 어드벤처 할 때 벤처인데, 벤처는 위험을 무릅쓰는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함으로써 you will get instant feedback. 너네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관련된 가이드를 받을 거야. 안내 지침을 받을 건데, as to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에요. as to,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뭐에 관하여? 그래서 when it comes to, relate to, concerned with, 이거 다 써놨어요. 관하여, 유의어. 특히 when it comes to는 진짜 많이 나와요. 너네 고1, 고2 때 대신에. 자, 다음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교수님한테 딱 내 의견을 한번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학점 A로 가는 길이 되게 빨라진다는 거지. 이런 거 다 알려준다는 거잖아. and a highly는 그 높게 아니야. 상당히란 뜻이죠. 상당히 기분이 좋은 교수님이 누구냐면 너를 이제 계속 기억할 거야. 너의 뭐를 독창적인, 오리지널, 원래 이러지 말고 이거 창의적이냐.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그럼 크리에이티브랑 차이점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는 창의적인이잖아. 오리지널은 뭐냐면 독창적인이잖아. 그러니까 쟤만 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리지널 하면 딱 쟤만 할 수 있는 뭔가의 창의성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너의 독창적인 기여를 기억하실 거고, 이건 다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널 좋게 본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끝.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그러니까 너네 대학교 갈 날이 머지 않았잖아. 자, 고등학교 1학년 딱 문턱 찍으셨잖아. 생각해봐. 분명 우리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엊그제 분명히 니네 운전고 뭐 내일 입학하네 만에 했잖아. 일요일에. 근데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이야. 상당하죠, 시간. 자, 고3 금방 가요. 자, 그래서 학부생의 의견 표출, 이게 주제죠.
소재죠. 자, 대학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갈식으로 시작해요. 근데 2번부터 4번은 학부생은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더해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의 이득을 볼 수 있어 좋다라는 거죠. 그치? 막 교수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것저것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다 잡아주실 수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부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학부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기꺼이는 willingly라고 하면 돼. willing이 기꺼이 꼭 하겠다는 거죠. willingly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6번 지문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필기 마무리 하세요.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운전고 1학년 제가 진도 범위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스튜디오로 추가 촬영을 하게 된 건데, 자, 지금 제가 촬영을 한 시점은 토요일 낮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낮 지금 이거 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나갈 건데, 그냥 딱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 내일 등원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강의 듣기만 하시고요. 워크북은 어차피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유반이어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유반이어 꼭 외워서 내일 등원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이 있는 부분들은 내일 등원을 해서 저한테 개별 질문 하시면 되고, 특이사항이 없고 모르는 거 없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 밑에 37번부터 나가서 4질문씩 잘라서 2시간 동안 수업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